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강의하고 있는 윤동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제2장 선사 삼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 및 부족국가의 시대의 체육은 어땠는가, 우리 이것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부족국가의 시대의 생활과 신체 문화예요. 부족국가의 시대 생활은요, 조선 건국 후 본격적으로 농경 생활이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옥적, 동해 등과 건국과 병농일치 시대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니 우리의 신체 활동, 그들의 신체 활동은 어땠나 이것도 살펴볼 의미가 있죠. 자, 16, 17, 18, 19, 20, 21년도 기출문제예요. 우리 레코딩된 것만 봐도 보이시죠?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낼 문제들이 많은가. 그렇죠? 볼게요. 농경사회가 발달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장에서. 그래서 생산기술하고요, 전투기술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농민하고요, 병사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기가 생산됐다. 병사가 분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무기가 생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궁술과 기마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궁술은 뭐예요? 활을 쏘는 게 궁술이라고 아주 브로드하게 이해하면 되죠. 기마술은 뭐예요? 그렇죠. 말을 타고 기교를 부리는 것들. 이것들이 기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가 있어요. 제천행사라면 뭐냐면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제천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구려에는 동맹, 부여에는 영고, 동해에는 무천, 신라에는 가배, 3만 5월에 술한날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낸다. 그리고 파종과 수확을 할 때 하는 거예요. 행사예요. 연례. 그리고 파종, 수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이고요. 이때 각종 무예를 선보이거나 유희를 즐기거나 음주, 가무 등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민속놀이는 저포, 기마, 수박, 격검, 씨름 등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을 한번 볼까요? 삼국시대 교육 2015년도의 기출문제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올 텐데요. 고구려부터 볼게요. 자, 태학. 그렇죠. 태학이 가장 중요했어요. 태학. 그리고 또 경당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태학은 최초의 관학으로 국가의 관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경당은 관학이 아니고 관리 양성의 목적이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립 초등기관이에요. 다음 백제는요, 교육 담당 기관은 직책인 박사제도가 있었어요.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가 있었다. 이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신라시대 중요하죠. 별표 5개입니다. 화랑도, 청소년 수련단체 혹은 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어요. 화랑도 정신.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국학, 관리의 양성을 목적을 둔 귀족 자제의 교육기관이에요. 이게 국학입니다. 그렇죠? 자, 삼국지대 무예와 교육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5, 16, 17, 18, 21년도의 기출 문제예요. 문제에, 그렇죠? 보기에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로서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딱 4개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체육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4장밖에 안 돼요. 그래도 1장을, 아주 분량이 작은 1장을 빼고 나서 2, 3, 4장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이 작아요. 그러니, 그리고 또 응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꽈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하거나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분량이 작다라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볼게요. 기마술, 말 그대로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것. 궁술, 활을 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활을 쏘는 것들. 교육 활동의 한 분야로, 이 전장 기억나시죠? 고구려에 경당이 있었고요. 신라에는 궁전법이 있었고요. 백제에서도 기사를 중요시하게 취급했습니다. 각저,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로서 각기, 상박, 쟁교 등으로 불린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씨름이에요.
씨름, 수박 서로 겨루기 형식의 투기 스포츠예요. 수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예를 들면 택견을 생각할 수 있어요. 택견. 자, 입산 수행, 산에 들어가서 신체 고행을 통해서 입산이에요. 산에 들어가다. 그래서 수행을 했다는 소리예요. 산에 들어가 신체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는 훈련. 다음 편력. 야외 교육 활동의 교육 과정으로서 산과 강을 순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수양을 했다.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체육사는 필기하면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쭉쭉쭉 외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꽈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계속해서 들어봐야지만, 계속해서 읽어보고 써봐야지만 암기를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 화랑대 특징 15, 16, 17, 18, 20, 21년도 화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징이요. 세서고개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했다. 그렇죠? 그럼 세서고개가 뭡니까? 오케이. 이해하고 갑시다. 세서오개 혹은 오개는 신라의 진흥왕 때 원광법사가 귀상과 추향을 요청해 받아서 알려준 5가지의 수신계예요. 뭐 있나 볼까요? 문제가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뜻이고요. 그렇죠. 볼게요.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많이 들어봤죠? 5가지. 5가지 수신계이다. 사군이충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사친이효, 부모를 효로서 섬긴다. 교우이신, 신으로 벗을 사귄다. 임전무태, 전쟁에 한번 나가면 후퇴하지 않는다. 살생유택,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5가지. 이게 세속 5개다. 그리고 화랑도 체육의 특징이다. 자, 다음에 특징으로서 또 교육의 목적은 군사적 측면하고 교육학적 측면으로 구분이 돼요. 볼게요. 군사적 측면. 용감한 병사의 육성. 실천적 인간을 육성한다. 또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단체 활동을 해서 심신을 단련시킨다. 그렇죠?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군사적 측면이 목적이었고요. 자, 화랑도 체육의 의미. 심신일체론적 사상에 기반한 전인교육 지향이에요. 심신일체론, 심신일원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신체,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상호적이다.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렇죠?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역동적 국민의 함량을 추구 국민 민족의 정신적 양식이 됨. 그렇죠?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동일합니다. 화랑도 이렇게도 불렸다. 오케이?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화랑도다. 대체로 왕과 귀족의 자제로 이루어졌으나 계급의 제한은 없었다. 화랑도 체육의 의미. 그렇죠? 자, 삼국시대 민족 스포츠와 오락이에요. 이 어려운 말들을 요즘 이거와 비슷한 스포츠, 비슷한 운동, 비슷한 체육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연관시켜서 외워야 돼요. 자, 수렵. 말 그대로 사냥이에요. 사냥 활동. 군사적 수렵과 레저 스포츠의 수렵 등이 다양했다. 축구.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고 노는 게임. 오늘날의 축구와 같아요. 축구. 석전. 편을 나눠서요. 돌팔매질하는 돌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눈싸움 하듯이 우리가. 투호. 일정한 거리에 항아리를 두고요. 이렇게 화살을 던져서 슉 넣는 거예요. 그렇죠. 다투와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 민속놀이는 항아리에 넣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항아리에 넣는 것. 격구, 말을 타고 달리거나 뛰어다니며 막대기로 공을 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오늘날의 폴로와 같아요. 폴로 글씨가 왜 이러나요? 폴로와 같아요. 그렇죠? 자, 방응 매사냥이에요. 매사냥. 매를 길러 꽁이나 새를 사냥. 매를 통해서 매사냥이라고 보면 되죠. 마상제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이는 것. 저포, 악삭 둘 다 윷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포는 육가락 같이 맞는 5개의 나무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놀이. 악삭은 주사위를 던져 여러 개의 된 말을 사용하여 두 사람 중에 먼저 궁에 들어가는 게임. 여기서 말한 이 말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말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많이 쓰였어요. 이 중국의 윷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농주, 구슬치기입니다. 여러 개의 굿을 공중에 던져 그것을 기술적으로 받아서 돌리는 놀이. 그다음 풍연, 연날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 대가지를 가로 세로로 붙이고 실로 버리줄을 매어 공중에 날리는 놀이. 오케이? 이것들이 오늘날 무엇인가와 잘 연관시켜서 아셔야 돼요. 그게 더 편합니다. 중마, 대나무를 휘어서 가령에 넣고 달리는 놀이. 위기, 바둑이에요. 바둑. 흑백의 돌로 집싸움을 하는 게임. 도판이 양쪽에 널판지 끝에 사람이 올라가 있대요. 그렇죠? 널뛰기죠. 널뛰기. 사람이 올라가서 번갈아 뛰어오르는 놀이 축판희라고도 합니다. 도판희라고도 하고요. 널뛰기입니다. 자, 삼국시대 체육 사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 체육 사상. 문무의 균형, 심신의 조화, 지덕체 병행을 교육으로 추구를 하였다. 그렇죠. 효와 신 등을 강조하는 도의체육, 그리고 신의 조화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체의 덕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화랑대 체육은 광명정대 사상을 기초로 신체 단련을 통해 심신을 발달을 강조했다. 자, 광명정대 사상이 무엇인가요? 요즘도 많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요즘 시대도.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하다 라는 뜻을 광명정대하다, 광명정대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죠. 자, 화랑대 체육 사상, 화랑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6년도와 18년도 기출 문제예요. 신체 미의 숭배 사상이에요. 신체가 아름다운 것을 숭배한다고요. 신체가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건강한 것. 그렇죠. 신체 미와 탁월성을 중시하였다. 신체 자체를 높이 가치를 부여. 신체 미를 강조했다. 중시하였다. 심신일체론. 심신일원론이라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신일체론적 신체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수련을 덕의 함량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체 활동을, 신체를 잘 단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앞서 나온 말에서 하는, 그렇죠, 활을 쏘는. 자, 군사주의 체육사상,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재 약성을 요구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불국토 사상, 이 역시 중요합니다. 불국토 사상. 국토를 신성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이런 사상으로 편력 활동과 연계되었다. 그리고 입산 수행과 편력은 종교 의식과 관련되었으며 스포츠 활동과 음악, 무예, 노래 등도 포함된다. 그렇죠? 입산 수행과 편력. 앞서 체크했었죠. 우리 배웠었죠. 오케이, 삼국시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